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답답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전 정부가 세워놓은 정책의 틀 때문에 거래량이 나아질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쉽게 나아지긴 굉장히 어렵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이 구조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갈아타기, 1주택자죠. 갈아타기 수요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격대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된다.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다시 거래량이 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급매물만 중심으로 거래가 좀 이루어졌고, 물론 2020년 수준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온 단지들도 보이긴 하지만 2020년 가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수요자들이 받기에는 가격이 전세가율을 고려했을 때 좋은 가격이라고 수요자들이 판단하긴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은 정책적인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이 없다라고 치면 조정은 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가격이 그러면은 크게 내려올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급적인 부분,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 내에서 가격 조정을 충분하게 이끌어낼 만한 공급량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중위권 이하의 단지들 보시게 되면은 이 매매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공통적으로 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전세가율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주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조금 길게 갈수록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이 높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매수자는 다시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사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서울도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다. 서초도 못 버티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고, 다른 기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들, 수도권 지역들 모두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매매보다는 전세가의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의 흐름. 요거를 이제 기사만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 이런 기사들 보고 전세가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임차 시장을 볼 때는 전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반전세, 월세, 묶어서 월세죠. 월세 시장과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볼 때는. 그렇다면 이걸 같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동반 하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전만 하더라도 이번에 이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이번 한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이번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전세가가 또 밀어 올려질 것이다라고 모두 예상을 했었죠. 근데 전세가는 보합 정도, 그리고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고, 오히려 이제 월세가 급등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 금리죠.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급발진하는 바람에 수요자들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아요. 유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임차의 형태인 전세와 월세 중에 유리한 것이 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지금 월세도 이거는 지금 폭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시장을 반만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지역들도 있지만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이전 시장 흐름도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갔을 때 급등하는 지역이 있었고 별 영향이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양극화죠. 예, 이런 현상이 지금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던 현상들인데, 자, 이번 월세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도 요 지역을 보고 월세는 급등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쪽 지역을 보면 중2 이상의 상급지들을 보시게 되면 월세 폭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정도로 몇 개월 만에 뭐 100만 원이 뛰고 뭐 이런 지역들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100만 원이 뛰었는데도 수요자가 많아요. 왜 지금 수요자들은 월세를 찾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전세가의 그 하락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니, 전세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 전세가가 내려오면 그게 정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세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 지금 가격이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급지 말고 중급지 말고 하급지에서도 전세가 잘 안 나가요. 종목도 지금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에 대한 문제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월세를 찾는 중이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 뭐 다세주택, 뭐 이런 것들도 전세가 뭐 3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싼 것들 아니면 3억 이 정도만 넘어가도 월세 찾는 수요가 많아요. 지금은. 자, 그렇다면은 왜 전세를 찾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일단 절대적인 원인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젠 4% 중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할 때는 4%로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넘어섰죠. 그리고 이번에도 금리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0.25 수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세 자체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로 부담을 해가지고 내가 임차 생활을 하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지출이 똑같은 전세금인데 늘어나는 거죠. 월 지출 부담금이. 그래서 지금 이 전세와 월세를 비교를 했을 때는, 자, 전세 보증금이 여러분들 수요자들의 돈이 많이 묶이죠. 근데 월세는 보증금이 낮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따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 생활하는데 금리의 영향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지출도 줄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보증금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 요즘 금융상품도 잘 찾으면은 뭐 소액이긴 하지만 뭐 금리 뭐 5% 뭐 이러한 적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전세로 해갖고 보증금 해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가느니 이게 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세로 하면서 보증금 많이 부담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상승 추세죠. 이런 추세에는 월세는 고정금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월세는 2년 동안 늘어납니까? 계약서에 박혀있는 대로 월세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6월달, 5월달을 제가 여러분들 전월세 살 거면 6월달까지는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들었었죠. 8월 되면 거주비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월세 보시면 이 6월에서 8월 이 2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쳐도, 제가 말씀드렸던 중급지 이상 지역들 보면은 이 월세가 2개월,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 20%, 30% 올라간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때 계약했다라는 이유로 고정금리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 또 거주비 인상을 해칭했다라는 거예요. 단 1, 2개월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증금 낮고 월세 수요가 계속 많을 겁니다. 언제까지? 금리가 다시 안정기를 찾을 때까지. 이때 금리가 안정되면 적응하면서 다시 유리한 측면. 만약 여기서 하락세가 나오잖아요. 금리 하락 다시 이제 조정되면서 0.25씩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전세로 갑니다.
다시 전세로 가요. 왜? 전세가 유리해지니까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매매와 전세가 극단 하락, 여기에 지금의 절대적인 원인은 비싸서가 아니라 긴축에 의한 금리 인상 추세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다. 저희가 뭐 2월, 3월만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가뜩이나 코로나 때 풀린 돈도 많은데 여기에 전쟁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유통이 막혀버리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더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금리라는 카드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억지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지금 전세가가 비싸서 내려간다, 비싸서 선택 안 한다라기보다는 월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선택하고, 수요자가 반면에 감소한 전세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가 지금 많이 빠졌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정말 매매가와 전세가를 흔들기 위해서는 공급이 유일하다. 그 공급은 기존 주택 그리고 신규 주택,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다시 그러한 상황이 예전처럼 공급이 없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물론 지금 뭐 20년대 가격 찍은 뭐 물건들도 있고 뭐 19년까지 내려온 물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들은 어떤 거냐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전세가를 봐야 돼요. 전세가율. 지금 전세가율이 몇 %인지를 봐야 돼요. 자,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흔들림이 많은 지역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전세가율이 낮아요. 전세가율 낮은 이유는 뭐죠? 공급이 많은 지역.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서쪽 라인, 뭐 인천 쪽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수원, 안양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전세가가 50%도 안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아닌 뭐 서울의 도심권이나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서울 도심권에서도 종목, 아파트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지금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하던, 내 집 마련하던, 갈아타기를 하던,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무조건 전세가율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고 지금 원초적인 공급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피크아웃, 올라갈 때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국면, 금리 안정기가 오면 그 국면에 가면 다시 한번 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다시 리바운딩 되거나 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 자, 이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거를 우리는 한 발 앞서서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전세가, 매매가 지금 가격 신경 쓰기보다는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투자 트렌드. 제가 투자 트렌드 전문이지 않습니까? 투자 트렌드. 지금은 어디에 돈이 몰리고 어디에 인기가 많고 어디에 사람들의 돈이 묻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에 8.16 대책을 보시면 이번 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죠. 앞으로 27년 동안 공급 NO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7년 이후부터 이 270만 호라는 계획이 발주가 되고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신축,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이거보다는 돈이 앞으로 될 만한 지역들은 이제 신규로 지정될 재개발, 재건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본을 투입할 때 봐야 되는 것은 냉정하게 여러분들 전세가율로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세 흐름이 어떨지 데이터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 전세가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뭐 시설 호재가 있겠죠. 교통 호재가 있겠죠. 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겠죠. 이런 지역들에 여러분들이 해놔야 차후에 10년을 미리 농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야로 착각해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야로 지금 현재 눈에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만 보면은 힘들 거예요. 계속 관망세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까지. 첫 번째 타이밍, 한시적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죠, 이때까지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완화가 이어지면 그때는 좀 달라질 거예요, 수요자들이. 근데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얄짤 없어요. 다시 거래가 확 살아나거나 뭐 반등장이 벌어지거나 이러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돈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지역을 왜 안 보고 이걸 보고 있어요.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이 매매 전세가 동반하락 이거를 기사를 맨날 보면서 왜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냐고요. 엄청난 기회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5년간 계속 발표할 건데 이게 4년, 3년, 2년, 1년 축소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회는 점점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처음에 지금은 1억이라도 좋은 자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2억, 3억, 4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서울시 25개구에 재개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페이지로, 엑셀 페이지로 하면은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와요.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발 남들이 보는 대로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일정까지 올랐던 GTX 호재 보고 아파트 신축 하면서 돈을 투자하셨죠. 쫓아가면서 남들. 근데 종목만 바꾸잖아요. GTX 들어설 곳에 아파트가 될 만한 곳. 이거 시야만 바꾸면 지금 GTX 어떻습니까? 수도권 수도권 가도 아파트로 하면은 매덕 들어가야 돼요. 전세가를 낮아가지고. 근데 서울 안에 GTX 소재 있는 곳들이 있는데도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1억 또 안 들어가고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좀 10년 뒤 시각으로 부동산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가율을 지키는 거예요. 법정 요건을 지키는 겁니다. 동의율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집중을 하시고 투자 트렌드에 맞춰서 남들보다 먼저 가시는 것이 지금 투자는 답이다. 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매매가 전세가 또 이 기사가 뭐 계속 나오죠. 이런 뭐 하락 기사 나오는데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들 계속 투자는 합니다. 여러분들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왜 전세가 잘못 보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9월도 다 접수가 끝났고요. 10월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전반적인 지금 투자 시 할 때 꼭 필요한 인사이트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콕콕 찍어주는 또 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콕콕 찍어서 좋아 보이는, 저는 서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울의 좋은 지역구들, 또 종목들, 물건들 확 찍어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댓글, 고정 댓글 누르시면은 신청 페이지 나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